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건데요. 저번 시간까지는 CSS를 배웠었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HTML과 CSS를 동적으로 컨트롤하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요. 먼저 자바스크립트란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건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바스크립트의 선언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선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는요. 1994년 브랜든 아이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1994년. 자, 그래서 브랜든 아이크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이유는요. 웹브라우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요. 개발자가 웹브라우저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은 보통 자바랑 연관이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먼저 자바를 배우고 이제 웹 프로그래밍 배울 때 그때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만났어요. 자, 근데 이름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를 가지고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때 쓰기 위해서 약간 축약해서 조금 간소화시켜서 즉 이 자바라는 언어를 변형해서 이렇게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언어인 줄 오해를 했습니다. 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름만 비슷합니다. 이름이 왜 비슷하냐면 이제 브랜든 아이크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름을 바꿨는데 자바가 그때 한창 웹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따라가야겠다. 이 언어도 그런 식으로 아주 높은 업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요, 일단 브라우저를 컨트롤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브라우저 자체도 컨트롤하지만 브라우저가 읽고 있는, 즉 브라우저가 실행을 하는 HTML 문서와 CSS를 동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HTML과 CSS를 동적으로 컨트롤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죠. HTML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SS도 프로그래밍 언어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은 컴퓨터를 즉 컴퓨터에게 내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기 위한 그런 언어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동적으로 컨트롤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적, 움직인다는 거죠. 이제 HTML이 이런 그림의 뼈대를 이룬다고 하면 CSS는 색을 칠하고 크기를 정하죠. 그러면은 이 자바스크립트는요, 얘들을 막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사라지기도 할 수 있고요. 갑자기 뿅 나타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도표를 하나 구했는데요. 이것은 Rank of Top Languages on GitHub.com.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GitHub라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의 소스를 원격으로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소스 레파지토리라는 그런 공간입니다. 유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료로 사용하려면 자신의 소스를 다 오픈을 해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제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엄청난 방대한 그런 저장소인데 많은 개발자들이 쓰고 있고 많은 업무에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 공간에서 프로젝트들을 다 뒤져봤더니 거기에 올라오는 프로젝트를 다 뒤져봤더니 이러이러한 언어들이 쓰이고 있었고요. 그것의 활용 빈도를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1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연도가 있고 랭크가 있죠. 자, 보시면은 자바라는 일단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자바라는 언어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낮았는데요. GitHub가 활성화되고
자바도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점점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웹 프로그래밍에서 거의 필수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매우 높았고요. 자, 지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자바스크립트는요,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광자를 통해서는 단지 HTML과 CSS를 컨트롤하는 그런 언어로 사용하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실제로 서버 쪽도, 즉 백엔드 쪽도 컨트롤할 수 있는, 즉 자바처럼 JSP와 서블릿처럼 백엔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인 Node.js라는 게 있는데요. 이 Node.js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는 단순하게 프론트엔드 쪽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프론트엔드 쪽뿐만이 아닌 서버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 어플리케이션, 즉 로컬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자, 보시면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엔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처음에 배운 HTML이 차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뼈대, HTML 이런 식으로 뼈대를 구성하고 있죠. 자, 그 뼈대에 이런 살을 붙이는 게 CSS입니다. 색깔도 칠하고 어떠한 길이도 정하고 이런 모양을 잡아주는 게 바로 CSS죠. CSS, HTML.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이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선언인데요. 첫 번째 방식은 태그의 인라인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CSS도 태그의 인라인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죠. 그때는 스타일이라는 속성에 CSS 코드를 넣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도 인라인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제 onClick이라는 속성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은 예인데요. 항상 onClick이라는 속성에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인라인 방식으로 작성이 될 때요. 이게 다른 속성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인라인 안에서, 즉 이 태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써서 인라인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자, 이미 onClick이라는 속성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주면요. 이게 어떤 태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input에 타입이 버튼인 버튼 태그라고 예상을 해보면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 방식은 HTML 내부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CSS도 HTML 안에 코드를 작성을 했었죠. 그때도 이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서 작성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도요.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작성을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가 이 HTML을 쭉 읽다가 이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만나면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다 라고 인식을 해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하곤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인라인 방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마찬가지죠. 예상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CSS랑 마찬가지로 외부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참조를 합니다. 이것 두 개를 링크를 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세 가지 방식들을 다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클립스를 켜주시고요. 저는 미리 켜놨는데요. 자, 제가 이전에 연습하려고 만든 파일은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켜지셨으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New 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펄스펙티브가 이 자바 2가 아니면요, 이게 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때는 그냥 프로젝트 누르시고요. 웹이라는 폴더 밑에 있는 자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만들어 주시면 텍스트 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써야겠죠. 제
더 언더바 07. 뭐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개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쓰려면 써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쓸게요. 피니쉬. 이 안에서 웹 컨텐트 밑에에서 new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HTML이라는 폴더고요. 이제 finish 이 안에서 또 HTML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름은요. ex01 언더바 첫 번째 방식이 inline이었죠. inline이라고 쓸게요. finish. 그러면은 body 안에서 우리가 태그를 작성을 하는데요. input 태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타입은 버튼이다. 그리고 onClick이라는 속성을 줄 건데요. onClick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nput 태그, 즉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 실습에서 제가 넣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절대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어떻게 선언하는지 우리가 선언 방식을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선언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코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같이 배워볼게요. 자, 윈도우라는 최상위 객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 최상위 객체가 있는데 그래서 aralt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써줍니다. 우리가 자바에서도 어떠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함수를 실행시킬 때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죠. 마찬가지로 윈도우 객체가 가지고 있는 aralt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바랑 꽤 비슷해요. 자, 여기서 문자를 넣어줄 건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싱글 쿼테이션으로 써도 됩니다. 자바에서는 무조건 문자는 싱글 쿼테이션, 문자 리터럴은 싱글 쿼테이션, 문자열은 더블 쿼테이션을 썼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문자라는 그런 타입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한 글자든 여러 글자든 다 문자열입니다. 이 문자열을 쓸 때 싱글 쿼테이션을 써도 되고 더블 쿼테이션을 써도 됩니다. 근데 싱글 쿼테이션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싱글 쿼테이션이고 이제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더블 쿼테이션도 쓸 수 있게. 자, 어쨌든 여기서 경고 문구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콜론을 넣어주겠습니다. 자바에서도 하나의 이제 문장이 끝나면 여기에 콜론을 붙여주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onClick 안에 어떠한 문자를 쭉 넣어줬고요. value 경고창 이라고 해서 버튼에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 alert라는 함수는 이 안에 들어온 파라미터, 이 string이라는 파라미터죠. 경고 문구라는 문자열입니다. 이 문자열을 사용자에게 경고창으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눌렀을 때 뭐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가 비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땅 뜨잖아요. 그런 것이고요.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챕터에서 프로젝트에서 클릭 run as run on the server 그리고 바로 finish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크롬이 뜨죠. 크롬에서 이제 html이라는 폴더 안에 ex01 언더바 inline.html 이렇게 써주시면 해당 HTML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버튼에 대해서 onClick이라는 속성으로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고창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경고 문구가 경고창이 땅 뜨면서 제가 파라미터로 넣어줬던 경고 문구라는 이 스트링 값이 이렇게 같이 떴습니다. 여기에 뭐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쓰면 그 값이 여기에 뜨겠죠. 이런 식으로 alert라는 함수를 사용해 봤고요.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인라인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썼습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요, 생략을 해도 똑같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생략을 해도 된다. 자,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고 경고창을 누르면요, 그대로 뜨죠. 경고 문구가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라인 방식으로 딱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new 해서 html 파일 해서 ex02. 두 번째는 뭐였죠? inner 방식이었습니다. inner.html finish. 자, 그러면은 이제 inner 방식으로 할 건데 cs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style이라는 태그를 써서 이 안에서 뭐 p 태그는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css 코드를 썼잖아요. 비슷합니다.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를 써서 여기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썼던 alert라는 alert 또는 alert라고도 말하죠. 그런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는 그러면 제가 쌍따옴표를 한번 써볼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내부 선언 방식, 이너 방식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실행시키고요.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여기서 confirm이라는 게 있거든요. confir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최선입니까? 옛날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현빈이 자주 쓰던 그런 유행어죠. 자, 이거 confirm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은 이게 return이 있어요. return이 사용자가 어떤 창이 하나 뜨는데요. 거기에 최선입니까라고 뜨고 여기에 확인 또는 취소가 있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confirm이라는 함수가 return을 하는데요. true를 return하고요. 불린형, 즉 true와 아니면 아니오를 누르면 여기서 false를 return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리턴을 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무 선언 방식만 실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 번씩 써보겠습니다. 자, var 하고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데요. 그것은 perfect라고 할게요. perfect는 그래서 confirm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은 그 값이 return이 perfect에 담기게 되고요. 그 perfect를 한번 콘솔에 찍어 보겠습니다. 콘솔이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로그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때 여기에 perfect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제가 window.onload라고, window.alert라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걸 생략을 했죠. 근데 사실 window라는 객체는요, 최상위 객체라서 생략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반환합니다. 즉,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콘솔이라는 객체도 사실 윈도우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 콘솔이 가지고 있는 로고라는 함수는요.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콘솔 창에 어떠한 로고를 찍는 겁니다. 이 perfect라는 값을 그대로 찍어줍니다. 자바에서는 system.out.println과 같은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어쨌든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서버 다시 구동시킬 필요 없죠? 자, ex02 inner.html 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이 경고창은 왜 지금 없어졌죠? ex02 inner.html이라는 HTML을 받아와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때 이 스크립트 문장을 만나면서 브라우저가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실행했는데요. 일단 alert이라고 해서 alert 함수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내부 선언 방식, 즉 인어 방식이라고 이제 띄워졌고요. 얘를 확인을 누르면요. 그 다음 줄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줄이 실행이 되는데 confirm 해서 이제 확인창이 하나 뜨죠. 최소입니까? 라고 말해줬고 그 값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누르면 결과가 true, 취소를 누르면 결과가 false 해서 반환이 됩니다. 자, 취소를 눌러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브라우저에 콘솔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F11 누르시면 이제 개발자 도구가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거기서 콘솔을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false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 alot과 console.log는 진짜 많이 쓰이는 함수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값을 어디서 받았는데 그 값을 내가 모를 때 아니면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alert 또는 log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로 뿌려 본 다음에 확인을 하겠죠. 우리가 system.out.println으로 디버깅을 하는 것처럼요. 그런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inner 방식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outer 방식 해야겠죠. outer 방식 html 파일에서 마지막으로 ex03 언더바 outer 라고 해줍니다. finish. 자, 이 html 파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전에 두 번째 했던 예제 보시면요. 이 두 번째 했던 예제는 스크립트라는 태그로 이 안에 내부로 선언했잖아요. 하지만 세 번째 예제는 밖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선언할 거고요. 자, 이 내용을 밖에다가 선언한 다음에 그것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 컨텐트 new 폴더 해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JS라고 만들어 줄게요. 즉 HTML 파일은 HTML 폴더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JS 폴더에 넣는 겁니다. new 해서 여기서 other 해서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찾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폴더 여기 있죠. 이 밑에서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 즉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next. 파일 네임은 outer라고 짓겠습니다. outer.js. .js는 없어도 자동으로 클립스가 만들어 주고요. 그럼 outer.js라는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쓸게요. window.alert 외부 선언 방식. 자, 그리고 window.comfort 말고요. prompt라는 또 함수가 있는데요.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prompt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하나 창이 땅 뜹니다. 여기서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여기에 어떠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에 확인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자, 이 창을 띄워주는 게 바로 prompt라는 함수고요. 여기서 우리가 넣은 값이 이 prompt라는 함수의 리턴 값으로 반환이 됩니다. 즉, 이 값을 우리가 받아서 한번 콘솔에 또 출력해 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타입이 없어요. 변수의 타입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var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여기서 age라는 변수에 이 프롬프트의 리턴 값을 저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윈도우 생략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쓸게요. console.log 해서 age를 출력해 주겠습니다. age를 출력할 때 문자열과 합치죠. 당신의 나이는 해서 다시 플러스로, 문자열과 문자열이니까 숫자지만 문자열과 합치게 되면 마찬가지 문자열이 됩니다. 자바랑 똑같죠. 플러스 입니다 라고 써줄게요. 여기서 물음표는 빼야겠죠. 띄어쓰기 하나 넣어주고, 띄어쓰기 두 개가 있군요. 띄어쓰기 하나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outer.js라는 파일은 아직 이제 outer.html이라는 파일과 참조되지 않았어요. 즉 링크가 걸리지 않은 거죠. 아직 링크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그럼 실행을 해볼게요. ex03 자, 여기서 outer라고 하면은 자, 아무 결과가 안 나오죠. 아무 결과가 안 나오니까 ex 세 번째 예제이다 라고 그냥 바디에다가 써줄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요, 새로 고치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제 새로 고침 됐네요. 이 상태에서 원래 이 outer.js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전혀 실행이 되지 않았죠. 세미콜론 빠졌네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세미콜론을 빼도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줄바꿈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파서가 이 줄바꿈을 인식해서 세미콜론을 자동으로 넣어주긴 하는데요. 웬만하면은
오류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은 꼭 붙여주세요. 자바처럼. 자, 이제 링크를 한번 걸 겁니다. 여기 부분이 되게 헷갈리죠? CSS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립니다. 여기서 스크립트라고. CSS 같은 경우는 링크였죠? 여기서 똑같이 스크립트입니다. CSS에서는 아마 href였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src입니다. 여기서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자, 현재 위치는 어딜까요? 이 ex03_out.html이라는 파일의 위치는 웹 컨텐트 아래에 있는 HTML 폴더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JS라는 폴더까지 가려면요. 웹 컨텐트까지 올라가서 다시 JS라는 폴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 점점 써주시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JS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outer.js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닫아주시면요. 이제 이러한 문구가 생기는데요. 자, 여기서 이거 보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슬러시 쳐버리면 에러 발생합니다. 어떨 때는 에러 발생 안 하는데요. 어떨 땐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이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막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또 코드를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해볼까요? 되나요?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일단 해보죠. 자, 해보면요. 외부 선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장이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인 window.prompt라는 이제 함수가 또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28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요. 당신 나이는 28입니다. 라고 여기 세 붙여야기 줘야겠네요. 입니다라고 이제 콘솔에 잘 떴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즉, 이 안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외부에서 지금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왔잖아요. 내부에서도 내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선언하고 싶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다시 스크립트 태그 만드시고요. 여기서 쓰면 됩니다. 이 스크립트 태그의 위치는요. 좀 중요한데요. 일단 제일 위에다가 지금 이제 바디가 불러오기 전에 웹브라우저가 이 바디 태그를 인식하기 전에 쓰면은 이제 바디 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림이나 뭐 글 같은 내용들이 불러오기 전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밑에다가 스크립트를 밑에다 정의하시면요. 이 바디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서 스크립트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바디가 먼저 로드가 됐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 바디 안에 있는 태그들에 대해서 이 스크립트에서 접근을 해서 그 내용을 바꾸거나 움직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스크립트의 위치는 중요하다. 먼저 쓰면은 내용이 불러오기 전에 함수가 실행이 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면요, 지금은, 여기, 이제, 2를 실행했다가요, 3을 실행하게 되면요, 잘 보세요. 그러면 내용을 불러오기 전에, 즉, 이 바디 안에 내용을 불러오기 전에 이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엔터. 실제로 내용이 아직 안 불려져 왔죠? 확인. 다 해야 이제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즉, 이 HTML을 읽는 브라우저 엔진이 여기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다가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선언 방식을 다 실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문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